도로는 완전히 물에 잠겼고 차들은 아슬아슬 물살을 가르며 오갑니다. 진짜 너무 순식간에 이게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나더니 이게 맨홀 뚜껑 열리고 어른 무릎까지 찰 정도로. 번화가 교차로는 퇴근 시간 쏟아진 폭우에 물반, 차량반, 주차장이 됐고 전통시장 바닥도 물천지가 되며 저녁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정말 냇물처럼 쏟아지더라고요. 상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물을 퍼내려고 하는데 내려오는 물들이 너무 많아서. 어제 저녁 부산에 시간당 최대 70.2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 곳곳이 침수됐고 담벼락이 무너지는가 하면 물에 잠겨 차량에 갇힌 시민 등 모두 6명이 구조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태풍이 지난 뒤 갑자기 내린 폭우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땅대비같이 완전히 하늘도 어두컴컴해지고 갑자기 10분 정도 폭우가 내렸습니다. 다들 비상 깜빡이 켜고. 상가 앞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어른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 태풍 오마이스가 몰고 온 1시간에 80mm가 넘는 폭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날이 밝자마자 확인한 상가 안쪽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살려고 쌓아놓은 물건은 하나도 건질 게 없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잡고 치우려 해도 하염없이 내리는 폭우 때문에 좀처럼 속도도 못 냅니다. 수마가 핥힌 곳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큰 피해를 본 곳. 겨우 회복 하나 했더니 5년 만에 다시 피해를 본 상인들의 고통은 더합니다. 차바 이후에 5년인데 해마다 태풍만 오면 잠을 못 자고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5년 만에 또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큰 비마다 반복되는 수해 원인으로 시장 위쪽 임야에 조성된 울산 혁신도시가 꼽힙니다. 나무와 흙이 있던 곳에 도시가 들어서면서 지대가 낮은 태화시장으로 빗물이 그대로 흘러드는 겁니다. 혁신도시를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의 소송에서도 이런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지자체가 배수 펌프장을 늘리기로 했지만 공사가 미뤄진 사이 또 수마가 덮쳤습니다. 주민들도 트라우마에 지금 다 딸리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배수 펌프장, 고지배수 터널 이 부분이 조속히 이렇게 처리가 됐다면 아마 어제 같은 그런 비의 양 가지고는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배수시설 완공까지는 1년이 넘게 남은 상황. 또 몰아친 수해에 시장 상인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지난 토요일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의 한 고가도로입니다. 고가 진입로 오른쪽에 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도 주차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밤이 되자 주요 고가도로의 양옆은 기다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차량 침수를 걱정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높은 곳을 찾아 차를 세운 겁니다. 러양을 비롯한 허난성의 다른 대도시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가 위로 올라온 차들이 늘어나면서 2겹, 3겹으로 주차를 한 곳도 수두룩합니다. 허난성은 지난달 기록적 폭우가 퍼부으면서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행 중이던 지하철이 침수돼 지하에 갇힌 승객 1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하차도 곳곳이 물에 잠겼고 차량 침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한 달 만인 지난 토요일 최고 400mm의 폭우가 또 예보되자 시민들의 불안감은 공포 수준이 됐습니다. 당국도 고가도로 불법 주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대피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도시는 아예 학교와 사무실, 공장 문을 모두 닫도록 했고 가게도 대부분 철시했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비와 지난달보다 적은 강수량 때문인지 이번에는 비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의 40%를 잃었습니다. 탈레반이 점령하기 전부터 인구의 3분의 1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었고 인구의 절반은 구호 식량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1/3 of the country is experiencing acute malnutrition. We started the year with our humanitarian appeal and talking about at least 18 million people in need of the humanitarian assistance. It's half of the population of the country. 유니세프는 아프간에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1,000만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100만 명은 심각한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어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 점령 이후 대혼란으로 카불 공항에 민항기 착륙이 막히면서 핵심 구호 물품 수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로로 지원에 나선 세계 식량 계획은 다음 달이면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식량 7,000톤을 수송 중인데 올해 말까지 아프간인에게 식량을 공급하려면 54,000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도로가 눈으로 덮이기 전에 식량을 날라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14 million people are facing severe hunger. The conflict has combined with drought and the socio-economic impact of COVID-19 to push an already dire situation closer to a catastrophe. 국제 적십자사의 그레고리 매슈스는 아프간은 현재 정치적 불안정성과 55만 명의 피난민 문제, 식량 위기의 3중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아프간 응급국장은 현재 전 세계의 시선이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 쏠려 있지만 아프간에 남겨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구호 물품을 들여와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새벽 1시쯤 서울 방배동 아파트 단지 앞 도로. 흰색 승용차가 도로 가운데 차선 분리봉을 무시한 채 우회전합니다. 단지 안으로 달아나는 차를 쫓아 순찰차 석 대가 따라 들어갔다가 그중 한 대가 입구를 막아섭니다. 10여 분 뒤 바퀴가 터진 순찰차가 화물차에 실려 나오고 흰색 차량도 뒤따라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경찰 쪽에서 와가지고 수습되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음주운전으로 촉발된 20대 A씨가 붙잡힐 당시 영상입니다. 길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길에 누워있던 A씨는 다시 자신의 차에 탄 상태였습니다. 차 안에 앉아있다가 경찰관이 검문하려고 하니까 길거리에 나와 있다가 아마 차에 타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두커니 선 차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는 순간 A씨는 차를 몰아 아파트로 도망쳤습니다. 순찰차가 입구를 막아 도간에 든 쥐처럼 갇히게 되자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순찰차는 범퍼가 떨어지고 바퀴가 터졌고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겨눈 뒤에야 차 밖으로 나온 A씨.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3배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어디서 술을 먹었는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건 아닌지 등을 조사한 뒤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늦은 밤 오토바이 한 대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속도를 높입니다. 사거리에서도 망설임 없이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합니다. 경찰 암행순찰차가 2km를 추격한 끝에 붙잡은 운전자는 안전모조차 쓰지 않은 채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관상 일반 승용차와 구별이 안 되는 암행순찰차의 특성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나 무면허 등을 확인하여 검거했습니다. 겉보기엔 일반 차량과 구분하기 어려운 암행순찰차는 지난 2016년 도입됐습니다. 당황했어. 고속도로에서나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찍히는 줄 몰랐어요. 경기 남부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교통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법규 위반이 잦은 지역에 암행순찰차 3대를 배치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6개월여 만에 교통법규 위반 행위 3,122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1,3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 643건, 안전모 미착용 447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오토바이 배달이 급증하면서 오토바이의 위반 사례는 전체 단속 건수의 3분의 1이 넘는 1,106건에 달했습니다. 또 암행순찰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 31명, 음주운전 7명, 지명수배자 11명 등 형사처벌 대상 110명을 검거했습니다. 교통경찰차를 보면 많이 도주를 하는데 암행순찰차는 전혀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많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해 올바른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암행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매장 영업 제한 시간이 밤 9시로 앞당겨진 첫날, 김영규 씨가 운영하는 일식 선술집엔 저녁 장사 3시간 동안 손님이 오질 않았습니다. 지난주 평일엔 하루 100만 원씩은 팔았는데 이날 매출은 0원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어제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한 팀도 받지 못했어요. 못했고 정말 이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만 줄였다고 이 정도 온도차가 클 거라고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8시쯤은 돼야 이른바 2차로 술을 마시려는 손님이 찾아오는 선술집에서 밤 9시 제한은 직격탄입니다. 식사 개념이 아닌 술 먹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9시라는 거는 6시 반 이후에 그 퇴근 시간 이후에 식사를 하고 오실 수 있는 그 시간 갭도 너무 짧고. 카페 업주도 매출이 30%가량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젊은 층이 주 고객이라 백신 접종 완료자는 4인까지 모일 수 있다는 인센티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은 70-80%가 20대에서 40대가 주 고객층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2차까지 마친 60대 이상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밤 9시부터 점포 안이나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게 금지된 편의점도 울상입니다. 조금이나마 있던 야간 손님까지 줄면 적자를 볼 게 뻔하지만 가맹 계약 때문에 밤에 문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기간만큼이라도 한시적으로 좀 매출이 많이 급감되고 어려운 점포들이 좀 요청을 하면 야간에 문을 좀 닫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도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힘든 4차 대유행 한가운데 놓인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동해의 생태계가 해면 수온의 급상승 탓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동해 해면 수온은 높은 기온을 뜻하는 붉은색이 지구 다른 것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구의 해면 수온이 평년보다 0.3도 상승한 반면 동해는 9배인 2.7도나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이 미국 해양대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동해 평균 해면 수온은 22.2도로 1982년 측정이 시작된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1980년대 18.9도, 2010년대 19.8도보다도 훨씬 뜨거워진 것으로 지난 2010년 최고치보다 1.5도나 높았습니다. 장기간의 폭염 속에 일사량이 많았고 동해로 들어오는 난류 영향도 많이 받으면서 수온이 치솟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생물군들이 새로 나타난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열대 해역에 더 많이 살던 생물들이 출현한다거나 이러면서 기존에 살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여름 경남 남해안도 바닷물 온도가 예년보다 4, 5도나 올라가 바다 양식장에서 물고기 폐사가 속출했습니다. 평균은 24도 정도로 이제 관측이 되었지만 올해는 이제 일사량 증가되고 고성 경보 발령으로 해서 28도 최근 한 30도까지 올라갔지. 지난달에는 울릉도 주변에서도 적조 현상이 생긴 만큼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가 아열대화로 바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외곽 주쿼리 생태공원에서 난 산불이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헬기도 부지런히 물을 뿌리며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건조한 겨울 날씨로 화재는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Muito complicado aí, até porque a equipe toda aí mesmo empenhada, o calor tá judiando aí bastante. 당국은 39km 떨어진 상파울루 상공에도 재가 비처럼 내릴 정도로 불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상파울루주 수도인 프랑코 다로차 시 당국은 2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공원 중 60%가 이미 파괴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산불 원인은 풍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ouve uma denúncia de balão. balão caiu no parque e ocasionou esse princípio de incêndio que acabou tomando proporções gigantescas, né? 화재와 관련해 6명이 일요일 늦게 체포됐지만 몇 시간 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종이 등불이나 촛불이 켜져 있는 풍선을 밤하늘로 날리는 관습이 있는데 법으로는 금지돼 있습니다. 상파울루주 당국은 매년 이 풍등을 산불의 3대 원인 중 하나로 꼽습니다. 4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전체 면적의 약 10%가 불에 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nivel del agua. ¿Para qué? Para ofrecer también al turista un buen servicio. No es un bajo nivel del agua, todo el trayecto de navegación también se acorta. Mira, tan seco, no hay nada. Como en estos tiempos ya sembrábamos ya maíz para que salga para Navidad. Pero ahora, mira, todo está seco. Por eso es lo que nos afecta cuando no hay agua, eso es lo que nos afecta a la angostura. También las vacas. El problema social es que los compañeros de Valle Alto, alrededor que viven en la angostura, se quieren adueñar de la angostura. Por ese motivo no sale el agua. Entonces, si la angostura saldría, si soltarían el agua o se abrían las compuertas, tendríamos riego, por lo menos para mejorar la situación que estamos pasando nosotros, como lecheros y como agricultores. Y se cae. A los 2 meses, volver a sacar. Prvi put sam učesnik u ovom takmičenju, prijavio sam se radi druženja, da upoznam nove ljude i svakako nagrada nije zanemariva, tako da volio bih da i osvojim i došao sam zbog toga ovdje danas. Prijavila sam se čisto malo da odmorim radi druženja i naravno zbog nagrade. 300 eura je nagrada prva, nadam se da ću pobijediti. Sad poručujem kolegama da odmah odustanu i